자, 85쪽에 147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47번 1부터 몇 가지? 8까지 적혀있는 8장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이런 자연수 중에서 몇 장을 뽑는데 한 장을 임의로 뽑았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수가 적힌 사건을 A. 야, 그럼 소수니까 다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소수 누구야? 2, 3, 5, 7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에 8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배수인 사건을 Bn. Bn이 뭐라고? n의 뭐? 배수래. 맞죠?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두 사건 A와 Bn이 서로 배반 사건이 되도록 하는 얘네들이 A와 누가 배반 사건이 돼야 돼? Bn이 배반 사건이 돼야 된대. 자, 배반이 뭐였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잖아. 그럼 봐봐. 야, 여기 2가 있잖아. 그럼 얘가 n이 2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자, 우선 n이 1이면 배반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1의 배수니까 모든 수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n이 2면 안 되겠지. 왜? 2의 배수에 2가 있으니까 안 되겠지. n이 3이면 여기 3의 배수에 있으니까 돼, 안 돼? 안 되겠지. 어차피 8개밖에 안 되니까 1, 2, 3, 4, 5, 6, 7, 8 다 해보면 돼. 자, n이 4면 4의 배수야. 근데 여기는 4의 배수가 있어 없어? 없지. n이 4일 때 되네. 5일 때 돼, 안 돼? 5일 때? 안 되지. 6일 때는? 되지. 7일 때는? 안 되지. 8일 때는? 되지.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거 4, 6, 8. 그래서 자연수 n의 개수 몇 개겠어? 3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60번 볼까요? 네, 91쪽에 160번 91쪽에 160번. 자, X라는 집합이 있어. X라는 집합이 1, 2, 3, 4, 5, 9. 자, Y라는 녀석이 있어. Y라는 녀석이 1, 3, 5, 7이야. 자,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했을 때 그 함수가 F1은 F3이 되는 확률을 구하래며. 그럼 너무 쉽지 않니? 자, 그럼 전체 경우일수는 전체 경우일수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전체 경우일수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함수 전체의 개수겠죠? 자, 여기서 만들어진 함수 전체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냐면 4개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겠지? 맞아? 전체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될 거야. 괜찮죠? 자, 그때 이제 이걸 만족해야 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1이랑 3이 뭐 해야 돼? 같은 걸 써야 돼. 야, 그러면 1이 쏠 수 있는 경우일수는 몇 가지야? 이걸 만족할 거야. 1이 쏠 수 있는 거는 4가지야. 이걸 만족하는데 1은 아무 제약 조건 없이 막 쏠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쏠 수 있는 거 4가지야. 근데 얘가 쏘는 그 순간 누구? 3이 쏘는 건 몇 가지야? 1가지지. 됐지? 그 다음에 2가 쏠 수 있는 경우일수는 몇 가지겠어? 4가지겠지. 아무거나 막 쏴도 되잖아. 그 다음에 4가 쏠 수 있는 경우 수도 몇 가지야? 4가지. 5가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4가지.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약분해서 4분의 1이 될 거야. 너무 쉬운데? 자, 그 다음에 168번 95쪽에 168번. 자, 어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 몇 명일 때 회원이 12명이 있대. 이 중에서 대표를 몇 명 뽑고 싶대? 대표를 2명 뽑고 싶대. 자, 그때 남자 회원 2명을 뽑을 확률이, 남자로만 2명 뽑을 확률이 얼마래? 11분의 6일 때. 이 여기서 남자는 도대체 몇 명이냐라고 물었잖아. 그럼 이 세상에는 이 회원이 남자랑 여자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남자를 물어봤으니까 남자를 X명이라고 하면 여자는 뭐라고 쓰면 돼? 12 빼기 X명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남자 2명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2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 괜찮죠? 자, 이제 남자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2명 뽑는 거잖아. 남자 지금 몇 명 있다고? X명 있다며. X 콤비네이션 2. 이게 얼마라고? 11분의 6이래. 맞아? 열심히 이제 산수하시면 되겠네. 자, 12 콤비네이션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11이 될 거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알겠죠? 자, 얘는 x 빼기 1을 뭘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가 될 거고 얘는 11분의 6이잖아. 됐냐? 그럼 얘는 분모 문제에다 몇을 곱해주면 돼?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 11 똑같으니까 양변에 누굴 곱해주면 돼? 얘를 곱해주면 되겠네. 양변에 12를 곱해주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12를 곱해주면 얘랑 뭐 한 거야? 같은 거네. 괜찮죠? 그러면 x 빼기 1이 얼마니까? 72니까 열심히 산수하시면 8, 9, 72잖아. 8, 9. 그러면 x가 얼마라는 거야? 9라는 거네. 그래서 얘 몇 명? 9명. 뭐 2차 방정식 풀면 돼. 그 다음에 170번 볼까요? 함수의 개수를 계속 못하는구나. 아, 이게 기억이 안 나나? 그래, 한번 물어보자. 아, 그래. 나온 김에 한번 해보자. 야. 야, 이렇게 돼 있어. 응? 자, 그냥 물어볼게. 뭐 기본적인 건 아니까 니네한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 x1이 x2이면 fx1이 fx2이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얘기만 하자.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 이런 함수를 우리 무슨 함수라 그래? 이걸 만족하는 함수 우리 무슨 함수라 그래? 증가함수라고 해. 자, x값이 증가할 때 그때 쏘는 y값도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이럴 때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 자, 저렇게 증가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자, 개수야, 개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맞을 놈 중에서 지금 쏘는 게 몇 개야? 4개지. 근데 맞을 놈이 몇 개야? 6개지. 그럼 저 맞은 것 중에서 맞는 애 중에서 4개를 선택만 하면 끝나.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나와. 왜냐면 내가 여기서 맞을 놈 4개를 선택했잖아. 만약에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서 4개를 선택했어. 그러면 얘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한 가지. 왜냐면 x값이 커질수록 뭐 해야 돼? 더 큰 놈을 쏴야 돼. 근데 여기 x값 중에서 얘가 제일 작잖아. 그럼 이제 쏠 놈은 이미 선택을 해놨잖아. 뭔지 알겠어?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한 가지야. 얘는 무조건 얘를 쏴야 돼.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한 가지야. 얘가 쏠 수 있는 것도 얘 한 가지야. 얘가 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얘가 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야.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그냥 뭐 맞을 놈 중에서 선택만 하면 끝난다고. 알겠지?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 불러?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감소함수라 불러. 그럼 이 감소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래도 얘도 똑같아. 그냥 뭐 맞을 놈을 선택만 하면 끝나. 알겠지?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 왜? x값이 작을수록 더 뭐한 값을 써야 돼? 큰 놈을 써야 돼. 그럼 1이 써야 되는 건 무조건 누구 써야 되는 거야? 15. 제일 큰 놈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맞을 놈 중에서 선택했으면 얘네들이 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한 가지밖에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에 는이 없으면 컨비네이션이야. 알겠지? 알겠지? 자, 근데 여기 만약에 는이 있어. 이렇게. 자,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요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뭐 하면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같은 놈을 쏴도 돼? 안 돼? 같은 놈을 쏴도 되지. 근데 맞는 놈이 6개잖아. 이 6개 중에서 중복을 하게 해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돼. 뽑는 그 순간 얘네들이 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결정되냐면 한 가지로 결정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지금? 왠지 알겠어? 너 물어보는 거. 알겠어? 내가 만약에 얘랑 얘 이렇게 4개를 선택했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누구 써야 돼? 11을 써야 되겠지. 자, 얘는 누구 써야 돼? 11 써야 돼. 얘는 얘를 써야 돼. 얘는 얘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맞을 놈 중에서 중복을 해서 4개를 뽑기만 하면 저 함수의 개수가 딱 결정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결론. 여기 는이 붙어있으면 뭐가 H로 뽑는 거라고. 는이 없으면 조합으로 뽑는 거고. 알겠지? 됐어? 자, 그거 생각하면서 몇 번이라고 했어? 170번을 보면
매번 물어봐. 어떻게? 신기하게도. 자, X란 녀석이 A, B, C, D야. 자, Y란 녀석이 1, 2, 3, 4, 5, 6이야.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문제에서 뭐라 했어? FA, FB, FC. 이걸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시려면, 그치? 자, 그럼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합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자, 함수 전체 개수지? 얘가 쓸 수 있는 거 몇 개? A가 쓸 수 있는 거 몇 개? 6개. B가 쓸 수 있는 거,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자, A가 쓸 수 있는 거 몇 개? 6개. B가 쓸 수 있는 거 6개. C가 쓸 수 있는 거 6개. D가 쓸 수 있는 거 6개. 그러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함수 이만큼 나와. 근데 이걸 만족해야 돼. 그럼 A, B, C가 쏘는 거. 얘네들은 특별한 제약 조건이 있지. 얘는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어. 근데 얘네들은 특별한 제약 조건인데 이걸 만족하면서 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럼 이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중복을 할게 해서 몇 개 뽑으는데 3개. 그래서 6H 3이야. 자, 여기까지가 A, B, C가 쏜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 6개 중에서 중복을 할게 해서 3개 뽑으면 얘네들은 쏜 거야.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6개. 이게 답이야. 산수하시면 되지. 6 하나 약분하시고 이거 계산한 다음에 약분하시면 답 나오는 거야. 산수니까 굳이 끝까지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193번. 몇 페이지야? 103쪽? 나라라라라라. 오늘 꽤 많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수도 있겠구나. 190몇 번?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6개의 좌석이 있대. (11, 12, 13, 21, 22, 23) 이렇게. 자, 6개의 좌석이 있어. 자, 좌석에 1학년 몇 명?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이렇게 총 모두 6명을 한 명씩 임의로 앉힐 때 같은 학년에 두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가 1 또는 10이 되도록 앉을 확률을 구하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같은 학년끼리.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이 있으면 얘네들이 앉는 좌석 번호가 몇 차이 나거나 1 차이 나거나 아니면 몇 차이 나야 된다고? 10. 그럼 1 차이 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내 옆에 앉는 거고 10 차이 난다는 건 위, 아래로 앉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방법이 없어. 진짜 방법이 없어. 우선 전체 경우의 수도 구하자.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6팩토리알이야. 그냥 이 6명을 6자리에 쭉 앉히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알이야. 자, 이제 해당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는데 해당 경우의 수, 얘네들이 그 만족하게 앉는 거는 자, 분류할 거야. 첫 번째, 이렇게 앉힐 수도 있지. 맞아? 뭔 말인지 알겠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아, 대답을 해. 이씨. 두 번째는 어떻게 앉힐 수도 있을까? 이렇게 앉힐 수도 있겠지. 맞아?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앉힐 수도 있을까? 요렇게 앉힐 수 있다고. 이거 말고는 있을까 없을까? 이거 말고 없다고 진짜?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앉히는 거 말고 있을까 없을까? 지민아. 있어 없어? 모르겠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이렇게밖에 못 앉혀. 됐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수 각각 구해서 뭐 하면 돼? 더한 게 분자에 가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렇게 한다는 건 지금 여기에 1, 2, 3학년이 아닌지 모르잖아. 우선 학년부터 배정을 할 거야. 뭐부터 배정할 거라고? 학년부터. 학년 배정하는 게 몇 팩토리알이야? 3팩토리알이야. 괜찮지? 그러면 경우에서 쓰고 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확정. 여기 1학년, 여기 2학년, 3학년 들어간다면 아직 안 앉았잖아. 그럼 1학년이 여기 이렇게 1학년이 이렇게 앞뒤로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팩토리알이지.
맞아? 2학년이 이렇게 앞뒤로 하는 것도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3학년이 이렇게 앞뒤로 하는 것도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 열심히 산수하시면 6 곱하기 8이니까 48가지가 될 거야. 괜찮지? 됐어? 자, 그럼 이것도 얘랑 뭐 할까? 똑같아. 이것도 얘랑 뭐 하자고? 똑같아. 왜? 먼저 학년을 분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 1, 2, 3학년이 들어갈지 먼저 자리를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안 치면 되는 거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그럼 얘도 뭐 하겠어? 똑같겠지. 그럼 해당 경우의 수가 48 곱하기 3이 된다고. 됐어? 응? 그럼 열심히 산수해보자. 산수해보자. 자, 얘는 6, 5, 4, 3, 2, 1. 48 곱하기 3이잖아. 자, 그럼 3 약분하고 6이랑 8이랑 얘랑 약분되냐 안 되니? 6, 8에 48이잖아. 여기 약분하면 이거 8이지? 그 얘랑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결국에 뭐 남니? 5분의 1이 답이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90. 야, 이 문제를 이렇게 이 말도 별로 안 좋아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 짜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런 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계속 수학 문제로 생각해서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 문제긴 한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니네가 실제로 저 상황 속에 들어가서 니네가 애들을 저기에 안 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저런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애들을 안 칠 때 어떻게 될 건지를 고민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안 갖고 그냥 문제로서 식만 쓰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식 쓰는 것보다는 그 분류하는 거 어떻게 될지 그 분류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 근데 그 분류해 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내가 저 상황 속에 들어가서 저 상황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 봐야 돼. 알겠지? 수학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상식의 영역이야. 자, 그 다음에 194번 보도록 합시다. 주머니 안에 1이 2개가 있고 2, 3, 4해서 총 모두 몇 개의 공이 들어있냐면 5개의 공이 들어있대.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동시에 꺼낸데 4개를 동시에 꺼낼 때 그거를 일렬로, 이 4개를 또 일렬로 나열했을 때 나열된 순서대로 공에 적혀있는 수를 A, B, C, D라고 했을 때 확률을 구하시래. 이렇게 될 뭐라 그러고? 확률을 구하시래.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뭐 말이 이렇게 어려워? 다시 한번 읽어볼까? 말이 너무 어려워. 이 중에서 4개를 동시에 꺼내서 임의대로 일렬로 나열하고, 그쵸?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거지. 먼저 몇 개를 뽑은,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은 다음에 4개를 뽑은 다음에 그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야. 얘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좀 지랄 맞다. 자,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보자. 자, 전체 경우의 수.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4개를 뽑을 건데 문제가 된다. 누구 때문에? 1이 몇 개에서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도 또 분류해야 되겠다. 1이 1개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몇 개 들어갈 수도 있어? 2개 들어갈 수도 있어. 괜찮죠? 자, 그럼 1이 1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4개를 뽑는데 1, 2, 3, 4를 뽑은 거네. 그쵸? 이때는 뭐 1, 2, 3, 4를 뽑은 거지. 이때는 1이 2개 들어가 있으니까 1 뽑았고 그 다음에 누구? 이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2개. 그러니까 이때는 3 콤비네이션 2개야. 괜찮지? 자, 아직 안 끝나서 뽑아 놓은 거야. 뽑아 놓기만 한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 또 뭐 해야 된다고? 일렬로 나열해야 된다며.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야. 자, 얘는 1, 1, 그 다음에 뭐 2개가 더 있어. 뭐 2, 3이라고 해보자. 이거를 일렬로 나열해야 돼. 그럼 뭐야? 4팩토리얼을 같은 것을 포함해 2팩토리얼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야. 됐냐?
그럼 전체 경우일수부터 한번 구해보자. 얘는 얼마니? 24가 될 거고, 얘는 3일 거고, 얘는 12니까 얼마야? 36이네. 그럼 둘이 더하니까 전체 경우일수는 몇 가지? 60가지가 될 거야. 자, 전체 경우일수는 몇 가지? 60가지. 이제 해당 경우일수 요거를 만족시켜야 된대. 이걸 뭐 해야 된다고? 만족해야 돼. 야,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뽑았어. 그럼 요거 만족하는 건 몇 가지겠니? 한 가지밖에 없겠지. 이때는 한 가지야. 됐어?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이때는 1, 1 하고 나머지 두 개야. 이때는 요걸 만족하는 게 몇 가지일까? 삼 콤비네이션 이게겠지. 봐봐. 1, 1, 2, 3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이걸 뽑았는데 1렬로 나열했을 때 이렇게 만족해야 돼. 그럼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숫자가 딱 결정되는 순간 요거를 이렇게 나열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순서가 결정되는 게 1, 1, 2, 3도 있지만 1, 1, 2, 4도 있을 거고 1, 1, 2, 아니 1, 1, 3, 4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말고는 더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몇 개겠어? 3개라고. 그럼 더하면 몇 개야? 4개니까 60분의 4에서 얼마? 15분의 1이 될 거라고. 야, 이 문제는 해당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체 경우의 수가 어려운 문제였어. 해당 경우의 수는 그냥 딱 뭐? 그냥 요거를 만족하는 거 어차피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은 15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넘기셔서 우리는 오늘 확률의 덧셈 정리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확률 처음 시작할 때 했었던 말 잘 생각해봐. 확률 처음 시작할 때 경우의 수를 세는 게 핵심이야. 확률 자체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인데, 그치?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뭐하다 그랬어? 완전히 똑같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게 있었어? 없었어? 있었단 말이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공식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어떻게 셌었냐면 이렇게 셌었지.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이게 바로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세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왜 자꾸 똑같은 말 또 하지? 미친놈인가? 확률에서 경우의 수 세는 건 뭐라고?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걸 확률로 바꿀 수 있어. 왜?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면 되거든. 근데 집합에서 전체는 우리 U라고 쓰지만 확률에서 전체 집합을 뭐라고 했었어? 그치, 표본 공간 S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양변을 뭘로 나누면 S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나눠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이렇게 S로 나눠도 된다고. 이렇게 됐어? 나누면 얘가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 경우의 수가 이건 무슨 확률이냐면 얘는 합집합의 확률 또는 이건 왜 이렇게 말이 안 떠올라. 확률에선 이거 무슨 확률이라 했어? 둘이 합집합한 걸 합사건이라 했잖아. 합사건의 확률은 얘는 뭐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 경우의 수니까 A의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뭐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거기서 뭐 하면 돼?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시면 된다. 근데 교집합은 확률에서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 곱사건이라고 했지. 자, 다시 합집합은 무슨 사건? 합사건. 교집합은 무슨 사건? 곱사건이라고 했지. 사건이란 말 자체가 집합에서 부분집합이랑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곱사건의 확률을 뭐 해주시면 된다고? 빼주면 된다.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야. 이 공식이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야. 이미 증명 다 한 거야. 알겠지? 됐어?
별 위대한 거 없지? 자, 그러면 니네들이 확률에서 배우는 공식 자체가 몇 개 없는데 이게 제일 많이 쓰여. 그러면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써.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나오지? 그럼 무조건 이 공식 써놓고 여기다 때려놓고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야. 방금 내가 얘기한 거 들어봐. 다시 뭐라 그랬어? 합사건이랑 무슨 사건?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얘네 두 개 동시에 나오는 확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니네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알겠지, 지원아? 듣고 있지? 몰랐지? 그래서 이게 딱 듣고 있다가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데 넌 그런 적 없지? 저요? 응. 제 이름 안 불러주셨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봤네. 자, 또 헛소리 그만하고. 자, 이거 언제 쓴다고? 언제? 합사건이랑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한 문제에서 같이 나오면 무조건 이 공식이야. 별거 아니죠? 유도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알겠어?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그럼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개념 1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자. 확률의 덧셈 정리. 네, 거기 올려주시면 돼요. 네, 네. 자,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뭐야?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이거다. 됐죠? 왜? 이거 그대로 써 있잖아. 그다음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 A, B가 모일 때 배반 사건이에요. 자, A, B가 모일 때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이 뭐가 배반 사건이라고 했어? 교집합이 공집합. 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얘가 이 확률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A, B가 배반일 때는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뭐 해주시면 된다? 더하면 된다. 알겠지? 어쨌든 그냥 여기다 넣어도 돼. 어차피 이게 0이니까. 됐어? 자, 그 말이 거기 써 있는 거 뿐이에요. 알겠죠? 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돼 있어. 자, 여사건, 이제 사건이 집합에서 뭐라 그랬어? 집합이라 했잖아. 부분 집합. 그러면 여집합의 확률이라는 거야. 그럼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어. 그럼 A의 여사건이 어디야? 요 바깥일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들한테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진짜로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A의 확률을 뭐 해주시면 될까?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그게 거기 써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개념 3번 보면, 자, 개념 3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 자, 니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 시간에 드 모르간의 법칙이란 걸 배운 적이 있니? 없니? 자, 드 모르간의 법칙 기억나? 대답을 해. 기억나? 배운 기억은 있지? 네. 넌 기억나니? 말랑. 그 얘기는 안 난다는 거지?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였냐면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 여집합이 각각 분배돼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었잖아.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었어. 됐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한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여집합이 너무 많아. 좋아, 싫어? 싫어. 그럼 우리는 이게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확률이야. 자, 그럼 아까 여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했어? 1에서 누구의 확률을? A 확률을 빼주면 된다 했지. 그럼 어쨌든 A 합집합 B도 어떤 집합이니까 이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1 빼기 P의 A 합집합 B의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야. 괜찮죠?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여집합이 너무 많으면 좋아, 싫어? 싫어, 싫어. 우리는 싫으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무슨 법칙에 의하여?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 아우, 이렇게 글씨를 못 써!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1 빼기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다. 그게 어디 써 있는 거야? 개념 3번에 써 있는 거야. 알겠죠? 됐냐? 자, 그래서 결론. 확률의 덧셈 정리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 합집합의 확률이랑 교집합의 확률이 한꺼번에 나와 있으면 니네가 쓸 수 있는 공식은 뭐밖에 없다고? 딸랑 하나밖에 없다고. 알겠지? 네. 알겠어? 합집합의 확률은 A 확률이랑 B 확률을 더한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의 확률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이게 끝이야. 알겠죠? 자, 그럼 105쪽에 19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95번 볼게요. 자, A의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에. 자, B의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래. 그때 교집합의 확률이 뭐야? 10분의 3이야. 근데 뭘 물어봤어? 합집합의 확률을 물었잖아. 선생님이 이랬지. 합집합이랑 교집합의 확률이 한 문제에서 같이 나오면 니네가 쓸 수 있는 공식은 뭐밖에 없다고? 확률의 덧셈 정리 딱 하나밖에 없다고. 알겠지? 그럼 얘는 합집합의 확률 어떻게 구한다고? 각각을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거기에 뭘 빼면 된다고? 교집합을 빼면 됩니다. 이 공식 써놓고 여기다 때려 넣으면 답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럼 때려 넣으면 얼마가 돼? 5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빼기 10분의 3이니까 우당탕탕탕탕 열심히 산수하시면 선생님은 빨리 계산할 수 있어서 계산해 봤더니 5분의 3이 나와요. 그래도 밥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196번. 무슨 김밥이에요? 참치 마요랑 무슨 전주 비빔밥? 자, 두 사건 AB가 무슨 사건이래? AB가 배반이래. 어허, 배반이니까 교집합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받아쓰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나를 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 태양의 넌 나만 바라봐라 노래. 진짜예요? 엄청 좋아해 그 노래. 그 노래 너무 좋지 않나? 따라 불러보셨어요? 안 불러봤겠니? 그 노래를 좋아해. 그래서 자, 문제에서 뭐라 했어? 배반이라며. 자, 교집합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야,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쵸? 그럼 합집합의 확률을 구했어. 그럼 뭐라고? 얘네들을 그냥 뭐 하시면 된다고? 더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뭐? 8분의 1 더하기 3분의 2니까 열심히 우당탕탕 산수하시면 24분의 19가 돼. 이거 계산 못하면 나가 뒤져 그냥. 자, 197번. 자, 사건 A에 대하여 A의 확률이 얼마래? 3분의 1이래. 그때 A의 여사건의 확률은 얼마니? 물어봤어. 자, 여사건의 확률 어떻게 구한다고? 1에서 뭘 뺀다고? A의 확률을 빼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앞으로 니네들한테 이렇게 많이 나올 거야. A의 여사건의 확률을 알려줬어. 그럼 니네는 그냥 여사건의 확률을 알려줬구나 라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사건의 확률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A의 확률도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준 거야?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A의 확률을 무조건 구해놓고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귀여워. 뭐라 한번 물어볼게요. 노래를 해달라고? 네. 왜? 궁금해서요. 노래 못해. 그래서 안 해. 나 너무 말하나? 너잘 어울리시는데? 그게 왜 잘 어울려? 그 노래 되게 어려워. 어디 까마귀 있니? 까마귀? 니네 둘이. 이제 계약이 얼마 안 남았네, 니네들. 신난다. 저희 계약하면 학통 안 해요. 계약하면 잠깐 동안 학통 안 해.
저 일주일 동안. 그래서 보충하는 거잖아. 3월 달에는요? 3월 달에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대수를 할 거고, 수요일은 확률 통계를 할 거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아니면 월요일이랑 수요일을 뭐 대수하고 금요일을 확률 통계하고, 어쨌든 2번, 1번 이렇게 할 거야.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1번. A의 확률이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의 확률이 5분의 2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의 확률이 3분의 1. 원래 이거 합집합의 확률 이러면 안 돼. 합사건의 확률이어야 돼. 자, 그때 뭘 구하래? 곱사건의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동시에 물어봤어. 그럼 니네들이 쓸 수 있는 공식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 확률의 무슨 정리? 덧셈 정리밖에 없다 그랬고, 그 덧셈 정리를 써보면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 PA 더하기 PB에다가 뭘 빼면 된다고? 교집합을 빼면 된다고. 됐죠? 그냥 이 공식에다 때려 넣으시면 돼. 자, 때려 넣어보자. A가 얘는 얼마야? 얘가 3분의 2죠. 됐어? A는 얼마야? 6분의 1이죠. B는 얼마야? 여집합 확률 나왔지만 어쨌든 여집합 나와도 우리는 B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B는 얼마가 되겠어? 5분의 3. 5분의 3이죠. 자, 뭐 물어봤어? 얘 물어봤어? 얘 X 해가지고 열심히 우당탕탕 산수하시면 되죠? 자, 산수니까 똑바로 앉아 엉덩이 당기고. 자, 열심히 계산하면 답은 10분의 1이 나와요, 얘가. 자, 2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A, B가 서로 뭐래? 배반. 배반하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교집합이 공집합이다가 계속 떠올라야 돼. 자, 그랬을 때 A가 4분의 1이고 으쌰 이게 5분의 3일 때 B를 구하시래. 됐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니다가 여집합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우리 무슨 법칙을 쓰자고?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뭐가 되는 거야? A 무슨 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얼마라는 거야? 5분의 3이라는 거야. 괜찮지? 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누군가의 여집합을 알려주면 그 누군가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없다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바로 그냥 A 합집합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집합의 확률이 얼마니까? 5분의 3이니까 합집합 원래 확률은 얼마가 돼? 5분의 2가 되겠지. 됐냐? 자, 그러면 배반이니까 이 합집합의 확률은 얘하고 둘이 뭐 한 거랑 똑같아?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x 해가지고 단순한 1차 방정식 푸시면 답 나오시겠죠? 그럼 열심히 푸시면 20분의 3이 나오세요. 알겠죠? 됐냐?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지우는 동안 니네들이 201번 문제를 니네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201번 지우고 문제 쓰는 동안 못 풀면 못 푸는 거야. 201번 아니, 문제를 풀라고. 그거 어떻게 풀어, 네가? 저 아까 풀었는데? 이렇게 저 뭐야, 저거? 저 뭐 하는 애야? 저 답집에 끼웠나, 저것도? 아니, 아무 생각이 없네, 진짜. 어떻게 하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풀었나요? 다 풀었어?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A의 여집합의 확률이 나왔지? A 여집합의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야. 여집합의 확률 알려줬으니까 우리 누구 구할 수 있다고? A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A의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겠네. 나 혼자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B의 확률은 얼마가 될 거냐면 12분의 1이 되겠다. 그럼 근데 A, B가 뭐라고? 배반이야. 자, 배반인데 합집합의 확률을 구했으니까 그냥 얘네들이 뭐 하시면 돼? 더하시면 되겠다. 얘 더하시면 얘는 12분의 얼마니까? 8이니까 둘이 더하면 12분의 9가 될 거고 12분의 9니까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시겠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지? 됐어? 그런데 말입니다. 뭐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 얘가 안 주어져. 이렇게 안 주어지고 누가 주어지냐면 이 합집합의 확률이 얼마일까? 뭐 12분의 아까 답이 얼마 나왔냐? 아까 얼마 나왔어? 아이씨, 대답을 안 해. 12분의 9 4분의 3이 나왔어. 자, 4분의 3이 나왔어. 그래 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A의 확률은 얼마니? 이렇게 보통 물어본다고. 이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보통. 알겠어?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자체를 X라고 하면 이 X를 구하면 얘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있겠지. 왜? 여집합의 확률을 알면 A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됐어?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여집합의 확률이 X니까 A의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1 빼기 X가 되겠지. 괜찮아? 그 다음 B의 확률을 양변을 뭘로 나눠서? 4로 나눠서 뭐가 돼? 4분의 X가 되겠지. 그럼 이제 합집합의 확률을 알려줬으니까 배반이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게 1 빼기 X랑 4분의 X를 더한 게 누가 됩니다? 놉니다 해서 X를 구하면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알겠지?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어? 얘를 그냥 뭐라고 놓는다고? X라고 놓는 거. 과감하게 미지수로 놓는다가 꽤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예제 2번 보도록 합시다. 으쌰. 자, 예제 2번 봤더니 1부터 200까지 적혀있는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20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몇 장을 뽑겠대? 한 장을 뽑겠대. 자, 뽑은 카드에 적힌 숫자가 4의 배수이거나 그 다음에 7의 배수일 뭘 구하래? 확률을 구하시래. 자,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아. 자, 그러면 수학에서는 접속사가 니네가 쓰는 수학에서 접속사는 몇 개밖에 없다 그랬어? 2개밖에 없다 그랬어. 오어가 있거나 아니면 and밖에 없다 그랬어. 자, 오어가 나오면 연산에서는 더하기, 집합에서는 합집합, and가 나오면 연산에서는 곱하기, 집합에서는 교집합이라고 있어. 지금 얘는 이건 아니까 오어야 and야? 안 듣니 니들? 이거나야 이거나는 오어야 and야? 아, 근데 되게 어려운 거 물어봤니? 그래, 오어죠. 오어니까 무슨 집합이겠어? 합집합이라고. 오어가 나오면 무슨 집합? 합집합. 그럼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구한다고? 4의 배수의 확률에다가 뭐? 7의 배수의 확률을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거기서 뭐 하면 돼? 얘네들의 무슨 집합? 교집합. 밑에다 쓰자.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배수? 7의 배수. 이 확률을 뭐 해주시면 돼? 빼주시면 된다고. 됐어? 네. 아휴, 됐다. 자, 그러면 4의 배수일 확률은 얼마야? 200분의 이 안에 4의 배수 몇 개 들어있니? 50개 들어있죠? 자, 200분의 자, 이 안에 7의 배수 몇 개 들어있어? 200을 뭘로 나누면 돼? 7로 나누면 되죠? 칠, 8에 56이니까 몇 개 들어있어? 28개 들어있네. 자, 거기서 뺄 거야. 자, 4의 배수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걸 우리 몇의 배수라고 불러? 28의 배수죠?
그럼 이 안에 28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알려면 저 200을 뭘로 나누면 돼? 28로 나누면 되지? 4, 7에 24, 7, 8에 56, 7이 14, 196이니까 몇 개 들어있어? 7개 들어있어. 그래서 열심히 산수하시면 200분의 얼마가 되겠니? 21이니까 200분의 71이 되겠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됐어? 핵심이 뭐였다고? 그래, 나는 재보면서 얘기하면 돼. 안녕. 넌 언제나 날 바라보면서 나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자,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키워드를 읽어내라고. 그게 강의를 보는 자세라니까.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야? 내가 얘기한 거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라고. 뭘로?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내라. 알겠지? 기호로 표시해내는 게 핵심이야. 기호로 표시해내면 문제를 되게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어렵겠다.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2번. 자, A, B를 포함한 총 모두 몇 송이? 9송이. 그럼 A, B 말고 옆에 또 몇 송이가 더 있는 거야? 7송이가 있어. 그래서 총 모두 9송이가 있는 거야. 자, 이 9송이 꽃 중에서 몇 송이를 뽑겠대? 3송이를 뽑겠대. 자, 3송이의 꽃을 고를 때 A 또는 B를 포함하여 고르는 경우 수야. 확률이야, 확률. A 또는 B를 포함해서 또는이니까 5어야, 엔드야? 5어네? 5어니까 무슨 집합? 합집합. 그럼 얘의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A가 포함된 확률에서 B가 포함된 확률에서 둘이 동시에 들어간 확률을 뭐 해주시면 돼? 빼주시면 돼. 자,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A부터 구해보자. 자, 전체 경우의 수는 9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3개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C3이 될 거야. 그치? 자, A는 이건 무슨 뜻이야? 3개를 뽑는데 누구는 꼭 포함하라는 거야? A는 꼭 포함해서 3개를 뽑으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A는 꼭 포함해서 3개 뽑으라는 거야. 그러면 A는 이미 먼저 뭐 해놓고 뽑아놓고 남은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될까? 2개를 뽑으면 돼. 그래서 여기는 8C2가 돼. 됐어? 자, 요 확률도 구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9C3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B는 꼭 포함해서 뽑으래. 그럼 B는 먼저 뽑아놓고 나머지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으면 돼? 2개를 더 뽑으면 돼. 빼기.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9C3이야. 자, 해당 경우의 수는 A랑 B를 다 뽑아놓은 경우라는 거야. 그럼 A랑 B랑 다 뽑아놨으니까 A, B는 다 뽑아놨으니까 남은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만 하나 더 뽑으면 돼? 하나만 더 뽑으면 돼. 자, 이거 우당탕탕탕탕 뭐 하시면 되겠어? 산수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 기호로 잘 표현하시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110쪽에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흰 구슬이 몇 개 있대? 5개가 있대. 흰 구슬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 구슬이 몇 개 있대? 7개가 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내겠대?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모두 같은 색일. 모두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시는. 그럼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모두 같은 색이야. 그럼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지. 모두 무슨 색이거나 모두 흰색이거나 또는 모두 무슨 색이야? 모두 노란색이지. 자, 그래서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을 각각 구해서 뭐 하시면 돼? 더하시면 돼. 그쵸?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구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3개 뽑는 거야. 그쵸? 자, 해당 경우의 수는 모두 흰색이야. 그럼 흰색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3개 뽑는 거야. 자, 모두 노란색도 12 콤비네이션 3일 거고 노란색 중에서 3개 뽑는 건 7 콤비네이션 3이야. 자, 열심히 우당탕탕 산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계산할 때 봐봐. 얘도 분수고 얘도 뭐야? 분수지. 어쨌든 분수끼리 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약분하지 마. 약분하지 마. 제발 좀 약분하지 마. 알겠니? 약분하는 그 순간 다시 통분해야 돼서 똑같은 결과물이 얻어져. 그러니까 바보들이야. 알겠어? 제발 약분하지 마. 알겠지? 분모 똑같잖아 지금. 약분하지 말고 열심히 계산하시라고. 자, 열심히 산수하시면 답이 얼마나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문제 읽어볼게요. 1부터 몇 가지 있대요? 7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대. 1부터 7까지 자연수. 7개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내겠대? 임의로 2개를 꺼내시겠대. 자, 이 꺼냈을 때 꺼낸 공의 두 눈의 차가 얼마가? 2가 아닐 확률을 구하시래.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저 상황에 실제로 들어가서 두 개를 딱 꺼냈을 때 두 공에 적혀있는 수의 차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두 수의 차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겠어?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그 다음 4, 5, 6. 그래서 어디까지 될 수 있겠어? 두 눈의 차가 6까지 될 수 있겠지. 두 수의 차가 7이 될 수 있어? 없어? 너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생각을 좀 하면서 들으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두 수의 차가 뭐가 아니어야 돼? 2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전체에서 두 수의 차가 얼마가 되는 케이스? 2가 되는 케이스를 뭐 해주시면 돼? 빼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두 수의 차가 2가 되는 확률을 구합시다. 알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7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 이제 해당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두 수의 차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방법 없어. 그냥 일일이 뽑아. 1, 3, 2, 4. 그 다음에 3, 5도 있지만 3, 1도 있을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 질문이야. 그럼 여기서 말한 요거랑 요거는 둘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예빈아, 같을까 다를까? 어? 달라? 지원아, 같을까? 지원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민아, 같을까 다를까? 같은 거지. 자, 이게 왜 같은지 왜 다른지냐면 여기가 조합이니까 같은 거야. 조합은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거지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 근데 여기가 만약에 P였으면 여기가 만약에 P였으면 이거랑 이거는 서로 다른 거야. 근데 얘가 C니까 조합이니까 1, 3을 뽑는 거나 3, 1을 뽑는 건 서로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셀 필요가 없어. 알겠지?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 무슨 얘기하는 건데, 예빈아,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안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여기가 C일 때랑 여기가 P일 때랑 다르다고. C면 순서가 바뀌어도 뭐하다고? 같아. 그냥 그런 거 좀 생각 좀 하라고. 그냥 여기 써 내려가는데 3, 5 나오고 그 다음에 됐어. 뭐 됐어. 자, 그 다음에 원래 6, 4 써야 되는데 6, 4가 얘랑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모두 몇 가지야? 5가지. 그래서 차가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5가지야. 그래서 열심히 산수하시면 돼. 알겠죠? 자, 특별한 공식은 따로 없어.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지우는 동안 너희들이 209번 문제를 니네 손으로 한번 풀어볼래요? 209번이에요. 으쌰, 으쌰. 209번을 니네 손으로 열심히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 2번 던져. 3번 던져. 3번 던져 차례대로 나오는 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그때 문제에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뭐가 돼야 하는데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래.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고야. 야,
경우의 수 파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 니네한테 문제에서 짝수, 홀수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는 다 뭘로만 생각해야 된다고? 짝수랑 홀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세 개를 다 곱했더니 무슨 수가 됐대? 짝수가 됐어. 야, 세 개를 곱했는데 짝수가 됐어. 그러면 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가 짝수면 무조건 짝수가 돼야 안 돼? 네요. 무조건 짝수가 되지. 그 얘기는 이걸 다시 써보면 이거야. A, B, C 중 적어도 한 개가 뭐? 짝수일 뭘 구하는 거야? 확률을 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알겠어? 네. 그럼 여기서 니네들이 강조해야 되는 단어가 뭐야? 적어도지. 니네들한테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구한다 했어? 전체에서 이 적어도 뒤에 나와 있는 경우를 뭐 하면 된다 했어? 반대 경우를 빼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해 얘는? 1에서 뭘 빼는 거야? A, B, C 모두 한 개의 반대는 모두죠. 짝수의 반대는 뭐야? 홀수 1 확률을 뭐 해주시면 돼? 빼주면 돼. 그러면 적어도 안에는 뭐가 될 거니까? 짝수가 될 거니까. 되겠죠? 자, 그럼 합시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자,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C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야. 그쵸? 자, 이제 해당 경우의 수 구할 건데 A, B, C가 모두 무슨 수여야 된다고? 홀수. 자, A에서 홀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B에서 홀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C에서 홀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그래서 열심히 약분하고 나시면 8분의 1이 될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8분의 7이 되실 거야. 됐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다고? 적어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적어도가 중요하긴 한데 적어도가 왜 나오는지 그 나온 그 의식의 흐름, 그 생각의 흐름이 중요한 거라고. 그냥 툭 적어도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생각을 하라고. 세 개를 곱했는데 짝수가 됐다는 건 저 중에 하나만이라도 짝수면 짝수가 됐다는 생각을 한 거라고. 내가 아까 초반에 이랬단 말이야. 어떻게 얘기했어?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먼저 저 상황에 니네가 뛰어 들어가서 그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라고. 수학이 아니라니까. 제발 그 생각을 좀 하라고.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5번 예제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오렌지 맛 사탕이 몇 개 있고요. 노래했네. 오렌지 맛 사탕이 4개가 있고요. 자, 포도 맛 사탕이 몇 개 있대? 6개 있어. 전체 몇 개가 들어있어? 10개가 들어있네. 자, 이 10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내겠대? 3개를 꺼내겠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나 혼자 할게. 자, 그때 적어도 한 개가 뭐일? 포도 맛을 뭘 구해라? 확률을 구하래. 괜찮죠? 똑바로 앉아. 엉덩이 땡기고. 그 뭐니 여자애가 이러고 씨. 어? 아니 남자도 그렇게 앉으면 꼴 보기 싫은데. 아 그래 남녀 차별하는 거 맞아. 남자가 치마를 입진 않잖아. 니네들은 그래서 가끔 치마 입잖아. 교복이 치마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로 가끔 가다가 수업하다 보면 여자애들이 그렇게 치마 입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가끔 가다가. 진짜 그럼 말도 못 꺼내. 야 여자애가 치마를 입고 그렇게 앉아있어. 야 너 똑바로 앉아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되게 이상해져.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똑바로 앉아. 알겠지? 아 진짜 되게 민감한 순간들이 많아 생각보다. 제발 그러지 좀 마. 알겠지 예빈아? 죽여버릴까 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야? 적어도야.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 1에서 이 뒤에 나와 있는 거에 뭐를? 반대를 빼면 되겠지? 자, 한 개의 반대는 뭐야? 모두고. 자, 포도의 반대는 뭐야? 오렌지지. 자, 그럼 모두 오렌지가 나오는 거는 전체 경우수는 뭐야? 10 콤비네이션
3일 거고요. 모두 오렌지니까 오렌지에서 몇 개 뽑는 거야? 3개 뽑는 거. 열심히 산수하시면 답 나오실 거야.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겠네.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다고? 적어도! 여기도 뭐였다고? 적어도!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1에서 적어도 뒤에 나와 있는 거에 반대 경우를 뭐 할 거라고? 뺄 거라고. 자,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학년 몇 명이 있대요? 1학년이 5명이 있고요. 2학년이 6명이 있대요. 이 중에서 몇 명을 뽑겠대? 4명을 동시에 뽑겠대. 그때 1학년이 몇 명 이상? 2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시래. 자, 뭐라고? 1학년이 2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시래. 알겠지? 자, 그럼 그냥 풀면 돼. 제발 그냥 풀면 돼. 우선 저 상황에 쏙 들어가 봐. 그럼 여기 1학년이 있을 거고 2학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학년이 4명 뽑고 2학년이 빵명 뽑혀도 되지. 그리고 1학년이 3명 뽑고 2학년이 1명 뽑아야 되고 2명 뽑고 2명 뽑고 1명 뽑고 3명 뽑고 0명 뽑고 4명 뽑아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이 상황, 이 상황, 이 상황. 이 세 가지 상황을 요구하는 거잖아. 왜? 1학년이 몇 명 이상 뽑혀야 되니까? 2명 이상 뽑혀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풀이는 1에서 요 두 상황을 구해서 그거를 뺐단 말이야. 그렇게 풀어도 돼. 알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경우에 나눴으니까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을 각각 구해서 걔네들을 뭐 해도 돼? 더해도 돼. 알겠지? 됐어? 자, 그럼 이 확률부터 구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10 콤비네이션, 11 콤비네이션, 4란 말이지. 근데 1학년을 몇 명 뽑아야 돼? 5명 뽑아야 돼. 자, 1학년을 5명 뽑아야 돼. 그럼 5 콤비네이션,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학년은 몇 명 뽑아야 돼? 0명 뽑아야 돼. 0 콤비네이션, 6 콤비네이션, 0이 될 거야. 됐어? 나 혼자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1학년이 3명, 2학년이 1명인 거는 전체 경우의 수는 11 콤비네이션 4란 말이야. 근데 1학년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되고 3명, 2학년 중에서 1명 뽑으면 된다고. 그 다음은요, 2명 뽑으면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1 콤비네이션 4고요. 자, 1학년 중에서 2명, 2학년 중에서 2명. 그래서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을 각각 구해서 걔네들을 싹 다 뭐 하시면 돼? 더하시면 답이 나와요. 이로써 우리는 확률의 무슨 정리가 끝났다? 덧셈 정리가 끝났다. 자, 예빈.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뭐였지? 예빈,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뭐였어? 미친 건가?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을 더한 다음에 무슨 확률을 빼는 거야?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 확률의 덧셈 정리. 그게 끝이라고 했지? 맞아? 뭐라고? 합집합의 확률을 뭐 해서? 각각을 더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 그게 확률의 덧셈 정리고. 그럼 그거 언제 쓴다 그랬어? 합집합의 확률이랑 뭐 교집합의 확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확률의 덧셈 정리 문제 써놓고 그냥 거기다 대입해서 문제 풀면 끝.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게 끝이야. 더 이상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잠깐만. 116쪽에 228번을 볼 거야. 116쪽에 뭘 볼 거라고? 228번. 문제를 한번 읽어봐. 문제를 한번 읽어봐. 228번을 볼 거야. 자, 뭐라 그랬냐면 A의 확률이 얼마라 그랬냐면 3분의 2라고 돼 있고 B의 확률이 얼마라 그래 있냐면 5분의 3이라고 돼 있어. 그때 문제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에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더하시래. 됐죠?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긴 하지만 잘 생각해봐. 확률에서 경우의 수 세는 거는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다르다 그랬어? 완전히 똑같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세는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였냐면 이런 거였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40개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7개고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야. 그때 A 교집합 B 이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이 문제랑
저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뉘앙스의 문제야. 완전히 똑같아.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나 열심히 설명했었어. 너는 들었어야 돼.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 자,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단 말이야. 잠시만. 자,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교집합이 최대인 순간은 뭐냐면, 둘 중에 원소의 개수가 누가 더 작아? A가 더 작지? 그러면 어떻게 된 순간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냐면, 이렇게 원소의 개수 큰 거 안에 원소의 개수가 작은 게 다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됐을 때 교집합의 개수가 가장 뭐 할 거야? 가장 클 거야. 아!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게 몇 개겠어? 그러면 17개야. 됐어? 네.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냐면, 봐봐. 얘네 둘이 더하면 전체 집합을 넘어서 안 넘어서? 넘어서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교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제일 적냐면, 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순간이 제일 적어. 그러니까 교집합이 제일 적다는 건 겹치는 부분이 제일 적어야 되잖아. 겹치는 부분이 제일 적으려면 합집합이 뭐가 되는 순간? 전체가 되는 순간이 제일 적다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우와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집합이 우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둘이 합집합한 게 전체가 됐을 때 교집합이 제일 적게 될 거라고. 됐냐? 이해됐어? 그럼 봐봐.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47이지. 47인데 전체는 40개니까 그럼 교집합이 몇 개라는 거야? 7개.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가 제일 작을 때는 7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거랑 얘랑 완전히 똑같아. 근데 얘랑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는 A의 확률 알려줬고 B의 확률 알려줬어. 여기 A의 개수 알려줬고 B의 개수 알려줬어. 그럼 둘의 차이점이 뭐니? 얘는 전체를 알려줬는데 얘는 전체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어! 전체 확률은 항상 얼마야? 1이야. 알려준 거야. 근데 니네들이 저걸, 그런 슬픈 표정은 뭐야? 저요? 못생겨가지고. 아니야, 오해하지 마. 진짜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놀리겠니? 야, 진짜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놀리면 그 상처가 되지. 그러니까 안 못생겼으니까 못생겼다고 놀리는 거고, 안 뚱뚱하니까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고, 진짜 돼지인 뚱뚱한 애한테 돼지라고 하면 그건 싸우자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좀 안 못생겼어. 그렇다고 이쁘단 얘기는 아니야. 자, 다시 됐죠? 자, 봐봐.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의 최대값은 언제겠어? 상황이. 언제? 작은 놈이 큰 놈 안에 싹 다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얘는 둘이 통분해서 계산해보면 15분의 몇이 돼? 10이 될 거고 얘는 15분의 몇이 돼? 9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누가 더 커? A집합이 B집합보다 더 크잖아. 그럼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 안에 이렇게 됐을 때 교집합이 최대가 되겠지. 맞아? 그럼 교집합이 최대는 얼마라는 거야? 15분의 9 또는 5분의 3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5분의 3이야. 5분의 3 또는 15분의 9라고 쓸게 그냥. 그럼 교집합이 최소인 순간은 언제겠어? 얘네 둘이 더해봐. 1을 넘어서 안 넘어서? 1을 넘어서지. 그럼 교집합이 최소인 순간은 언제겠어? A하고 B의 합집합이 뭐가 되는 순간? 전체 집합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15분의 10에다가 15분의 9를 더하면 거기다가 뭐 교집합을 뺀 이 순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 최소인 순간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15분의 9니까 얼마가 되겠어? 15분의 4가 될 거 아니야. 됐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냈던 거야. 그럼 더해서 최종적인 답은 15분의 13이 될 거야. 됐어요? 알겠지? 자, 이로써 우리는 뭐가 끝난 거야? 확률의 덧셈 정리가 끝난 거야. 야, 그럼 결국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됐든 확률이 됐든 뭐 여기까지 배운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근데 그 경우의 수 구하는 게 다 누구랑 똑같냐면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세던 거랑 완전히 똑같다. 그러니까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확률이랑 똑같은 거니까 집합만 잘하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은 집합도 이제 마스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조건부 확률 딱 개념만 설명하고 끝낼 거야. 어? 저 뭐라고? 잘하실 것 같습니다. 어? 요리까지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너 요리는 다시다. 미워. 그 두 개 들어가면 끝나. 디저트? 그냥 돈 주고 사 먹어. 만들어야지. 하자. 아이들아, 먹어자. 나도 두쫑코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거 어디서 팔아? 많이 팔아요. 더슬로. 응? 더슬로. 더 슬롯이 어디야? 어? 아빠 뚜렷돈이라고 했는데. 어? 오렌지 파. 오렌지 팥? 오렌지 팥에서 그걸 팔아? 네. 아니 장난하지 말고 이씨. 진지하게 물어보면 씨. 김태민은 또 팔아요. 김태민 발효빵? 네. 거기에 봤다고? 그 빵 진짜 맛있게 생겼어. 맛있게 생겼어? 아빠 모르겠지. 그렇구나. 근데 얼마야 그거?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뭐 하나에 뭐 5,000원, 6,000원 이러니? 근데 크기가 얼마네? 일단 중학번에 뭐라 했지? 네? 너무 크다. 선생님 안경 아 근데 이만한 게 5,000원, 6,000원은 좀 너무 비싸긴 하다. 자 어쨌든 헛소리 그만하고 자 조건부 확률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아까 요 앞에 있었던 애들이랑 얘네들이랑 설명은 약간 다를 거야. 자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뭐랄까 여기 A라는 애가 여기 A라는 애가 있고 여기 B라는 애가 있고 여기 C라는 애가 있어. 세 명이 있어. 얘가 지금 방구 낄 확률이 만약에 뭐 15분의 1이야. 얘가 방구 낄 확률이 15분의 뭐 2야. 그럼 얘가 방구 낄 확률이 뭐 15분의 얼마일까? 7이야. 자, 그때 질문하는 거야. 얘네 세 명이 여기 같이 앉아 있어. 그럼 지금 방구 냄새가 나겠니? 안 나겠니? 알 수 없다지. 왜? 방구를 누군가 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전부 다 안 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해됐어?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방구 냄새가 지금 누군가 방구를 껴야 방구 냄새가 나잖아. 그치? 근데 지금 방구 냄새가 날지 안 날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런 거야. 방구 냄새가 났을 때 뭐? 방귀 냄새가 났을 때 누가 꼈을 확률? 뭐 B가 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럼 봐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딱 저런 거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명확하지 않아. 그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게 일어났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일어날 확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고, 자, 문제에서 조건부 확률을 항상 이렇게 써 있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렇게 써 있다고. 항상 이렇게 써 있어. 이것도 있잖아.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렇게 써 있지. 됐어? 자, 이걸 우리 무슨 확률을 한다고? 조건부 확률이라 그래. 알겠지? 그럼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돼. 자, A일 때 B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저걸 기호로 나타낼 거야. 알겠지? 어떻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 A일 때 B일 확률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B일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구하고 싶은 게 여기 앞자리에 들어오고 뒤에는 뭐뭐일 때 저 선행사건이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한다야. 어떻게 계산하냐면 PA분의 얘가 분모, 얘가 분모, 얘가 분모. 이 뒤에 있는 게 뭐라고? 분모. 분자는 요 발을 슬쩍 꺾어서 교집합으로 바꾸시면 돼. 요걸 이 발을 뭘로 바꾸면 된다고? 교집합으로 바꾸시면 돼. 이렇게 계산한다. 그게 책에 써 있는 거야. 됐죠? 자, 118번 보면 뭐라고 되는지, 118쪽에 보면 문제를 읽어보자.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읽어보자니까.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기호로 P, B, 빠 A. 그거 뭐라고 읽는다고? 빠라고 읽어.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바. 짝대기. 바. 알겠지? P, B, 바, A. 이렇게 읽는다고. 알겠죠? 자, 저걸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라고? A가 일어났을 때 B일 확률. A일 때 B일 확률. 알겠지?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문제 써 있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알겠죠?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게 핵심이야. 다시 조건부의 확률은 뭐가 핵심이라고?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게 확률이야. 이렇게 기호로. 야, 정확하게 지금 핵심이 뭔지 얘기해줬지? 뭐라 그랬다고? 저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게 핵심이야. 알겠지? 저렇게 기호로 표시하면 계산할 수 있다고. 왜?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계산하시면 된다고. 알겠냐? 자, 잠깐만 봐봐. 빰빰빠빠빠빠빠빠빠빠. 자, A일 때 B일 확률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얘 기호를 어떻게 쓴다고? B. 요 앞에 누가 써야죠?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은 게 A 확률이야, B 확률이야? B 확률이지. 그럼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게 어디 써진다고? 여기 써진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A 이렇게 쓴다고. 됐어?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가 뭐로 내려간다고? PA분의. 자, 분자는 요거를 교집합으로 바꿔서 P, B 교집합 A. 요게 된다고. 됐냐? 됐어? 근데 잠깐 잘 생각해봐. 아까 우리 뭐 했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할 때 그 확률이 어디서 왔냐면 원소의 개수에서 온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이 확률을, 요게 중요한, 이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경우의 수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럼 지금 이 확률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럼 여기 분모 똑같으니까 약분해도 돼, 안 돼? 약분해도 돼. 알겠지?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이 돼. 약분하고 나면 결과물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누구?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책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책에 써주세요. 118쪽에 요것만 나와 있단 말이야. 확률밖에 안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확률을 쓸 때도 있지만 언제 뭐를 쓸 때도 있다고? 경우의 수를 써도 상관없어. 알겠지? 확률을 써도 되고 뭐를 써도 된다고? 경우의 수를 써도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거기 옆에다 적으면 되지 않냐? 그 파란색 옆에다? 는 해가지고. 쟤 또 모른다. 아유, 저 진짜. 그냥 옆에다 그냥, 아니, 됐어. 마음대로 해. 자기가 알아. 자, 그러니까 뭐?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데, 확률로 구할 수도 있고, 뭘로 구할 수도 있다고?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주어졌으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고 확률이 주어졌으면 확률로 구하면 된다고. 알겠지? 근데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뭐라고? 조건부 확률인 거 알았어. 알았다는 얘기는 문제에 대놓고 이렇게 써 있다니까? 문제 읽으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대놓고 써 있어 문제에. 그럼 문제를 딱 읽으면 얘가 조건부 확률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얘가 조건부 확률인 거 알았어. 그럼 핵심이 뭐라고? 기호로 나타내라고. 제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라고. 이게 조건부 확률의 뭐라고? 핵심. key point. 알겠어? 자 그럼 119쪽 봐봐. 예제 있어. 119쪽이 제일 위에. 119쪽. 야! 페이지도 못 읽어. 119쪽이 제일 위에. 그렇게 한심한 눈으로 날 쳐다보면 어떡해.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한번 읽어보자. 어느 설문조사에서 예제라고 써있어. 그치? 어느 설문조사에서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노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오른쪽 표와 같다. 이 설문 대상자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10대 1 확률을 구해보자. 느껴졌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지. 어떻게 써있냐면 이랬잖아. 노래를 뭐 할 때? 아니 씨, 한글도 못 읽냐? 씨. 노래를 뭐 할 때? 아는 사람일 때. 맞아? 그때 뭐? 10대 1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됐어? 그럼 이렇게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무슨 확률이라고? 조건부 확률이야. 문제를 딱 읽으면 얘는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써 있어. 알겠냐? 그럼 조건부 확률인 거 알았으니까 뭘로 나타내자고? 기호로 나타내자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확률이 뭐야? 10대 1 확률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10대가 들어가면 된다고. 됐지?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 노래를 뭐 하는 사람? 노래를 아는 사람. 됐지? 근데 거기에는 확률이 주어져 있니? 경우의 수가 주어져 있니? 사람 수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주어진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러는 거야? 어떻게? 분모가 뭐야? 아는 사람의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의 개수가 될 거고. 맞아? 분자는 이걸 뭘로 바꿔서? 교집합으로 바꿔서 10대이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 아는 사람의 개수로 바뀌면 된다고. 무슨 말이 됐어? 자 그러면 전체 아는 사람의 개수는 몇 명이야? 29명이지. 그 표에서 알고 있다가 29명이잖아. 전체 아는 사람이 29명이야. 그때 10대면서 동시에 아는 사람은 몇 명인 거야? 16명. 그래서 확률이 29분의 16이 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됐어? 그러니까 기호로 표현하면 답이 보인다야. 기호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만 설명을 할 거야.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푸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고 서술형으로도 그렇게 아무도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쓰는 사람은 답지를 베껴온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아, 저 때려버릴까 진짜? 너 말하는 거야, 너. 아우, 저 이뻐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응? 거기 맨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보자. 그냥 예제를 보면 돼. 자, 예제 뭐라고 써있니? 흰 공이 몇 개일 때? 흰 공이 4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몇 개 들어있대? 5개 들어있대. 총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9개가 들어있는 거야.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몇 번 꺼내겠대? 2번 꺼내겠대.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꺼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2개 꺼내는 게 아니라 하나 꺼내고 그 다음날 와서 하나 꺼내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꺼냈을 때 첫 번째는 뭘 꺼내고? 첫 번째는 흰 공을 꺼내고 두 번째는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래. 맞아?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겠대. 알겠어?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겠대. 자, 그럼 이거를 지금 내가 쓰는 식대로 아무도 쓰지 않아. 이렇게 쓰면 진짜 나쁜 사람이야. 엄청 나쁜 사람이야.
자, 맨 처음에 무슨 공을 뽑아야 돼? 흰 공을 뽑아야 되잖아. 그럼 처음에 흰 공 뽑으니까 얘는 그냥 흰 공 뽑을 확률이야. 됐어? 근데 1이 끝났어, 안 끝났어? 곱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조건복률이야. 이게 검은 공을 뽑는데 어떤 조건부냐면 첫 번째 뭘 뽑아야 돼? 첫 번째 흰 공을 뽑은 다음에 두 번째 뭘 뽑아야 돼? 두 번째 검은 공을 뽑는 거거든.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쓴다니까. 이거 미친놈이야, 이런 짓 하면. 알겠어? 이거 안 쓰고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거 개나 줘버려. 알겠지? 이거 쓰면 큰일 난다. 그냥 확률 쓰면 돼. 자, 처음에 뽑았을 때 흰 공 뽑을 확률은 얼마야? 처음에 하나 뽑았을 때 흰 공 뽑을 확률은 9분의 4. 전체 경우의 수가 9, 9, 4지. 그럼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고 안 넣는다고? 안 넣는 거야. 지금 무슨 공을 뽑아낸 거야? 그럼 흰 공이 몇 개 남았겠어? 3개. 이제 두 번째 뽑아야 되는데 검은 공을 뽑아야 된대. 그럼 검은 공 뽑을 확률 전체 경우의 수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해당 경우의 수는 뭐야? 5. 그러니까 이렇게 써. 아무도 이거 안 쓴다고. 이거 미친놈이야. 알겠어? 아무도 안 써, 이거. 이거 써갖고 오면 진짜 귀싸대기 날려버릴 거야. 이게 확률의 무슨 정리? 확률의 무슨 곱셈 정리야. 알겠지? 그냥 확률을 이 확률이 무슨 정리라고? 제가 졸아서 난 계속 할 거야. 닥쳐! 자, 좀 더 어렵게 한번 해봐야지. 자, 흰 공이 몇 개 있을까?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 노란색 공이 2개. 총 모두 10개가 있어. 똑같이 처음에 하나 뽑고 그 다음날 2개를 뽑았어. 2번 뽑았어. 당연히 처음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아. 그래서 다시 넣지 않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자, 두 번째에 검은색을 뽑을 확률을 물어봤어. 두 번째 검은색을 뽑아야 된대. 야, 그럼 첫 번째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두 번째 검은색을 뽑을 경우는 총 모두 몇 가지냐면 3가지야. 왜 3가지일까? 첫 번째, 처음에 못 뽑고 흰색 뽑고 두 번째 검은색 뽑으면 돼. 됐어? 자, 두 번째는 처음에 못 뽑고 검은색 뽑고 두 번째도 검은색 뽑으면 돼. 두 번째만 검은색이면 돼. 자, 세 번째는 처음에 무슨 색 뽑고 노란색 뽑고 두 번째 무슨 색 뽑으면 돼? 검은색 뽑으면 두 번째 검은색 뽑는 확률이 경우를 다 나눈 거야, 안 나눈 거야? 나눈 거지.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무슨 확률이라고?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건데 그냥 하면 돼. 자, 당연히 꺼낸 공 다시 안 넣어. 자, 처음에 흰 공 뽑을 확률은 얼마야? 전체 경우의 수 몇이야? 10. 흰 거 뽑은 거 3이야. 그럼 흰 거 뽑았으니까 흰 거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검은 거 뽑을 확률 얼마야? 9분의 5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은 90분의 15야. 제발 약분하지 마! 분류하면 제발 약분하지 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무슨 공 뽑아야 돼? 검은 공 뽑아야 돼. 글쎄도. 처음에 무슨 공 뽑아야 된다고? 넌 왜 대답 안 해? 삐졌어? 자, 처음에 검은 공 뽑을 확률 얼마야? 10분의 5야. 근데 이미 검은 공 하나 갖고 갔으니까 이제 두 번째 검은 공 뽑을 확률은 9분의 4야. 그래서 90분의 20이야. 됐지? 자, 처음에 이제 노란색 뽑아야 돼. 처음에 노란색 뽑을 확률 얼마야? 10분의 2야. 두 번째 검은색 뽑을 확률은 9분의 5야. 그래서 90분의 10이야. 그래서 이거 3개를 뭐 하시면 돼? 더하시면 얘가 나오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알겠어? 이게 무슨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야. 알겠죠? 자, 오늘 숙제는 그럼 어디까지겠어? 116쪽까지 열심히 숙제하시면 될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